스타벅스에서 쿠키를 하나 사게 됐는데 이름이 하트파이라고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누구나 아는 맛? 엄마 손파이 같은 맛이었어요. 열아홉 번째, 꼬마 돼지 로빈슨 이야기. 어렸을 때 휴일이면 바닷가에 가곤 했답니다. 우리가 묵었던 작은 마을에는 항구가 있어서 고깃배와 어부들을 볼 수 있었죠. 어부들은 먼 바다에 나가 그물로 청어를 잡았어요. 어떤 배들은 청어를 몇 마리 잡지 못한 채 항구로 돌아왔고 어떤 배들은 너무 많이 잡아서 부두에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럴 때면 고기를 가득 실은 배를 맞이하기 위해 말이 끄는 수레들이 썰물대에 맞춰 물살이 얕은 곳까지 나갔답니다. 어부들이 삽으로 생선을 퍼서 배 옆에 댄 수레로 던지면 수레는 바로 기차역으로 갔죠. 기차역에는 생선을 나르는 특별 열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고깃배들이 청어를 가득 싣고 들어올 때면 항구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마을 사람들 절반이 부두로 달려나갔죠. 고양이도 물론이고요. 그 중에는 수전이라는 하얀 고양이도 있었답니다. 수전은 배를 마중 나가는 일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죠. 수전의 주인은 어부 샘 할아버지의 아내인 베씨 할머니였어요. 베씨 할머니는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 가족이라고는 수전과 암탉 5마리밖에 없었죠. 난로가에 앉아 있다가 석탄을 더 넣거나 냄비를 저을 때면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신음소리를 냈답니다. 수전은 베씨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석탄을 넣거나 냄비를 저을 줄 알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샘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느라 먼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베씨 할머니와 수전은 온종일 난로가에 앉아 있었어요. 차와 우유를 마시면서요. 수전,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나가서 할아버지 배가 들어오나 한번 봐봐. 수전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정원을 서너 번 들락거렸어요. 마침내 오후 늦게야 바다 멀리서 들어오는 고깃배들의 돛이 보였죠. 항구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청어 6마리만 달라고 하거라. 그걸로 저녁 요리를 해야겠구나. 수전, 바구니도 가져가고. 수전은 바구니를 들고 베씨 할머니가 쓰던 본인 모자와 작은 격자무늬 숄도 걸쳤어요. 나는 수전이 항구로 급히 달려가는 모습을 쳐다봤답니다. 다른 고양이들도 집 밖으로 나와 해변으로 이어진 가파른 길을 뛰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죠. 내 기억에 우리들은 머리털이 빵모자처럼 생긴 게 무척 특이했답니다. 다들 배를 맞이하러 서둘러 갔어요. 거의 모두가 항구로 달려갔죠. 항구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스텀피라는 개였는데 종이 꾸러미를 입에 물고 가고 있었죠. 어떤 개들은 생선을 안 좋아하기도 하죠. 스텀피는 정육점에서 자신과 밥, 퍼시, 로즈가 먹을 양갈비를 사오는 길이었답니다. 스텀피는 꼬리가 짧은 갈색 개로 몸집이 컸으며 매사에 진지했고 예의가 발랐어요.
리트리버 사냥개 밥과 고양이 퍼시, 집안일을 하는 로즈 아가씨와 함께 살았죠. 스텀피의 주인은 돈이 아주 많은 늙은 신사였는데 스텀피가 살아있는 동안 일주일에 10실린씩 받을 수 있게 유산을 남겼어요. 그 덕에 스텀피와 밥, 퍼시는 작고 예쁜 집에서 다 같이 살 수 있게 됐죠. 바구니를 든 수저는 브로드 거리를 거닐다 스텀피와 마주쳤어요. 수저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는 인사를 했어요. 수전이 급하게 고깃배를 마중 나가러 가지만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퍼시의 안부를 물었을 거예요. 퍼시는 우유 배달차 바퀴에 발을 다쳐서 다리를 절었거든요. 스텀피는 곁눈질로 수전을 보면서 꼬리를 흔들었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양갈비를 싼 종이 꾸러미를 떨어뜨릴까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거나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브로드 거리를 벗어나서 우드바인 레인길로 들어섰어요. 바로 거기에 그의 집이 있었죠. 스텀피는 앞문을 밀고 집 안으로 사라졌고 곧 요리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분명히 스텀피와 밥, 로즈 아가씨가 양갈비 요리를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퍼시는 저녁 식사 시간에 보이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가서 다른 고양이들처럼 고깃배를 마중 나갔거든요. 수저는 브로드 거리를 서둘러 걸어가다가 항구로 가는 지름길인 계단으로 내려갔답니다. 계단은 너무 가파르고 미끄러워서 고양이처럼 바닥에 발을 잘 디디지 못하면 지나가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들은 영리하게도 해안선을 따라 난 길을 택했어요. 수저는 어려움 없이 재빨리 아래로 내려갔어요. 높다란 집 뒤편으로 어둡고 끈적끈적한 43개의 계단이 있었죠. 밑에서 밧줄과 선박 방수제 냄새가 올라왔고 꽤나 시끌벅적한 소리도 들렸답니다. 계단 아래에는 항만 안쪽에 항구 옆으로 부두와 승선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썰물이어서 바닷물이 빠져 있었고 배들은 갯벌에 정박해 있었어요. 배 몇 척은 부두 옆에, 다른 배들은 방파제 안에 닻을 내리고 있었죠. 계단 근처에서는 지저분한 석탄선 두 척이 석탄을 내리고 있었어요. 선덜랜드의 마저리 도호와 카디프의 제니 존스 호였죠. 남자들은 외발 손수레에 석탄을 가득 싣고 널빤지 위를 달려갔어요. 석탄을 푸는 부삽은 기중기에 매달려 해안에서 흔들리다가 쿵쿵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석탄을 비워냈죠. 저만치 있는 부두에서는 파운드 오브 캔들스호가 갖가지 짐을 싣고 있었어요. 짐짝들, 포장된 상자들, 나무와 금속으로 된 대형 통들, 온갖 종류의 물건을 짐칸에 싣고 있었죠. 선원들과 일꾼들이 소리를 질러댔고 철커덕철커덕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저는 시끄러운 사람 무리를 지나갈 기회만 엿봤답니다. 파운드 오브 캔들소의 갑판에 사가주를 싣느라 사가주가 담긴 나무통이 허공에 매달린 채 흔들리고 있었죠. 돛대 위에 앉아있던 노란 고양이 한 마리도 그 나무통을 보고 있었어요. 밧줄이 도르래를 통과하자 나무통이 마술처럼 선원이 기다리고 있는 갑판 쪽으로 내려갔어요. 조심해! 머리 조심! 저만큼 떨어져 있어! 갑판에 서 있던 선원이 말했어요. 꿀꿀 꿀꿀. 조그만 분홍돼지가 파운드 오브 캔들스호 갑판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꿀꿀거렸어요.
돛대에 앉아있던 노란 고양이가 꼬마 분홍돼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부두에 서있던 수전에게 윙크를 했죠. 수전은 갑판 위에 돼지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걸음을 서둘렀답니다. 쏟아지는 석탄과 기중기 사이를, 손수레를 모는 남자들을, 온갖 시끄러운 소리와 냄새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부두를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생선 경매장과 생선 상자들, 생선을 선별하는 사람들, 나무통들을 지나갔죠. 나무통에는 여자들이 청어와 소금을 채워넣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배 쪽으로 급강하하면서 끼룩끼룩 무섭게 울어댔어요. 수백 개의 생선 상자와 수톤의 신선한 생선들을 작은 증기선에 싣고 있었죠. 수저는 지름길인 항구 바깥쪽 해변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내려갔고 드디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기뻤답니다. 우리들도 뒤이어 꾀꾀거리면서 뒤뚱뒤뚱 걸어서 도착했죠. 샘 할아버지의 배인 베스티 민소는 청어를 가득 싣고 배들 중 맨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바제를 둘러 들어와서는 뭉툭한 배의 앞부분을 자갈이 깔린 해변으로 들이밀었죠. 샘 할아버지는 신이 나 있었답니다. 청어를 많이 잡았거든요. 샘 할아버지는 항해사와 두 젊은이와 함께 청어를 수레에 싣기 시작했어요. 바닷물이 빠져서 배가 부두까지 들어오기 힘들었거든요. 배에는 청어가 가득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많이 잡든 아니든 샘 할아버지가 한 움큼의 청어를 수전한테 던져주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두 할머니들 저녁거리 여기 있다. 있다. 수전 정말이야. 그리고 여기 네가 먹을 부러진 생선이다. 자, 나머지 생선은 베시 할머니한테 가져다 주어. 우리들은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주위를 첨벙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갈매기들은 끼룩끼룩 무섭게 울어대면서 배 주변으로 급강했죠. 수저는 청어가 가득 든 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서 뒷골목들을 지나 집으로 갔답니다. 베시 할머니는 자신과 수전의 몫으로 청어 2마리를 요리했어요. 그리고 샘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먹을 수 있게 2마리를 더 요리했죠. 그런 뒤 욱신거리는 관절을 마사지하려고 플란넬 패티코트로 둘둘 감은 뜨거운 병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샘 할아버지는 저녁을 먹고 난로가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운 뒤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수저는 생각에 잠긴 채로 난로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죠. 수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생선, 오리, 다리를 저는 퍼시, 양갈비를 먹는 개들, 배에 있던 노란 고양이와 돼지. 수저는 파운드 오브 캔들스호에서 본 돼지가 아무래도 이상했답니다. 생쥐들이 찬장 문 아래로 몰래 내다봤어요. 새들이 난로가에 내려앉았죠. 수저는 잠을 자면서 부드럽게 가르랑거렸고 생선과 돼지들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수저는 돼지가 왜 배를 탔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나는 그 돼지를 잘 알고 있답니다. 아름다운 연두색 배를 탄 올빼미야 고양이에 대한 노래 기억하나요? 그들은 어떻게 꿀과 많은 돈을 5파운드짜리 지폐에 싸서 가져갔을까요? 그들은 1년 하고도 하루 동안 먼 바다로 배를 저갔다네. 뽕나무가 자라는 땅으로.
그곳 숲에는 꼬마 돼지 한 마리가 서 있었다네. 코에 코걸이를 했지. 코에 코걸이를 했다네. 지금부터 그 돼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요. 어쩌다가 벚나무 섬에서 살게 됐는지를요. 그 돼지는 어렸을 때 대번 셔주의 포큼 돼지 농장에서 고모들과 함께 살았어요. 고모들의 이름은 도르카스와 포르카스였죠. 그들의 아늑한 초가집은 대번서의 가파른 붉은색 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과수원 안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붉은 흙과 초록 풀밭이 있었고 저 멀리 아래로 붉은색 절벽과 밝게 빛나는 푸른 바다가 보였죠. 하얀 돛을 단 배들은 바다를 가로질러 스타이마우스 항구로 들어왔어요. 내가 볼 때 대번쇼에 있는 농장들은 이름이 다 이상했고 포큼돼지 농장에 사는 사람들도 아주 기이했답니다. 만약 포큼돼지 농장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르카스 고모는 뚱뚱한 얼룩돼지였는데 암탉을 키웠어요. 포르카스 고모는 항상 미소를 짓는 몸집이 큰 검은 돼지로 세탁 일을 했죠. 여기서는 그들에 대해 할 얘기가 그리 많지 않아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하고 넉넉한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는 베이컨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조카 로빈스는 돼지로는 정말 특별하고 신기한 모험을 했죠. 꼬마 돼지 로빈스는 작고 푸른 눈에 분홍빛이 도는 하얀 피부를 가진 매력적인 친구였어요. 뺨은 통통했고 턱이 2개였으며 코는 들창코였는데 진짜 은으로 된 코걸이를 하고 있었죠. 로빈스는 한쪽 눈을 감고 옆으로 눈을 가늘게 떠서 보면 자기 코에 걸린 코걸이를 볼 수 있었어요. 로빈스는 늘 만족했고 행복했어요.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꿀꿀거리면서 온종일 농장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죠. 로빈슨이 돼지 농장을 떠난 뒤에 고모들은 로빈슨이 작은 소리로 부르던 노래가 그리웠어요. 누군가가 말을 걸면 로빈슨은 꿀꿀, 꿀꿀이라고 대답했어요. 또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한쪽 눈을 찡그리면서 꿀꿀, 꿀꿀 하면서 소리를 냈죠. 늙은 고모들은 밥도 챙겨주고 다정하게 돌봐줬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도 시켰죠. 로빈슨! 로빈슨! 도르카스 고모가 불렀어요. 얼른 와. 암탉우는 소리가 들렸어. 가서 달걀 좀 가져와. 깨트리면 안 돼. 꿀꿀꿀꿀. 로빈슨이 프랑스 꼬마처럼 대답했어요. 로빈슨, 로빈슨, 빨래집게를 떨어뜨렸어. 와서 좀 주워줘. 포르카스 고모가 빨래를 넣는 풀밭에서 소리쳤어요. 포르카스 고모는 몸을 숙여서 뭔가를 줍기에는 살이 너무 쪘거든요. 꿀꿀, 꿀꿀, 로빈슨이 대답했어요. 포큼돼지 농장에서 시작한 붉은색 흙길은 키 작은 초록 풀밭과 데이지들 사이를 지나서 여러 들판으로 뻗어 나갔답니다.